네, 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UNS 부동산 투자클럽의 서덕수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덕수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바로 이제 수요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요라는 게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또 심리의 영향도 받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1인 가구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소형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1인 가구는 여행 가기 쉬운 역세권이나 쇼핑하기 쉬운 이 번화가 쪽으로 굉장히 또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부대표님, 이런 또 인구 구조 변화를 알아야지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인구 구조 변화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대세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좀 뜨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파트 쪽에 이렇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반대급부로 다른 쪽으로 찾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들이 노후 걱정,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따박따박 수익이 나오는, 월 수입이 나오는 이런 쪽을 찾는 것도 또 원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주거용이 좀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온라인 마켓 점유율이 38%다. 이게 온라인에서 이 옷을 팔고 뭐 물건을 파는 게 한 200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점유율이 38%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맨날 예전에는 그 백화점이나 아니면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다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벌써 이 40%, 10명 중에 4명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의 공실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당연한 것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장을 갖고 있어봤자 온라인으로 벌써 40%의 매출을 뺏겼기 때문에 자꾸 이쪽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의 공실이 또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오피스, 사무실인데요. 지난 4분기, 작년 4분기에 공실률, 오피스 공실률이 서울 같은 경우에 10.3%였습니다. 요건 이제 5년 내 이제 최고 기록인데요. 바로 그 전분기인 3, 4분기에도 10.1%로 기록을 세운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악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수요의 변화나 아니면 어떤 경기의 변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창업을 할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도 하지만 거기서 사무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1인 창업을 하면서 이 오피스텔 쪽으로 가서 창업을 하는 경향도 생겼고, 그다음에 요즘은 쉐어 오피스라고 해서 큰 사무실을 통째로 이렇게 빌려놓고 이 책상을 1개, 2개 정도 이제 파티션을 나눠서 빌려주는 이런 쉐어 오피스가 또 등장을 하면서 소사무실들이 내가 직접 큰 사무실을 내지 않고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효율이 증가하는 면이 있지만 반면에 기존에 이런 사무실들이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 중심지 역세권의 초소형 주택이 아주 인기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초소형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주거 수익형 부동산 1인 가구 대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건 이제 인구적으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원래 보통 가구다, 가족이다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이 있고 예전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계신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5인 가구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1인 가구가 벌써 28.6%나 돼서 가장 주된 가구가 됐습니다. 562만 명인데요. 5만 가구인데요. 자, 그러면 2000년에 222만 가구 든 게 벌써 이게 2.5배나 20년도 되지 않아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어디냐? 이것도 2인 가구가 돼버렸습니다. 26.7%. 그래서 1, 2인 가구를 합치면 무려 55.3%로 완전 대세가 돼버린 거죠. 10가구 중에 6가구 가까이
이런 그 1, 2인 가구다. 이런 걸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 2인 가구의 주거 트렌드를 따라잡아야지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어떤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1, 2인 가구의 또 주거 트렌드는 어떠냐? 자, 제가 욜로족이라고 했는데요. 발음도 좀 어렵죠. 욜로족. 욜로족이 뭐냐면 홀로족이 욜로한다. 그러니까 혼자서 살면서 인생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올인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을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닿을 수 있는 가까이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신조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편세권, 맥세권, 뭐 스세권, 심지어 올세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편세권이 뭐냐? 편의점이 가까워서 내가 거기 가서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맥세권,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해서 바로 배달이 되는 그런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세권, 별다방이죠. 별다방에 가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퇴근 후에 시간도 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보내다가 퇴근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올세권, 올리브영에 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것까지도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코노미가 아니고 일코노미,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기에 가장 용이한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 이상 전에 일본에서 좀 많이 유행을 하던 각광을 받던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 거기다가 일과 삶의 균형을 생각하는 워라벨,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를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좀 더 중심권 쪽이 더 이제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중심권 쪽에 더 인기가 있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중심권으로 욜로족들이 모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몰리다 보니까 또 중심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생활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시고 욜로족들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